약 4, 5년 전 국내 모 유튜버가 약투라는 이름 하에 바디빌딩 피트니스 업계에 만연된 불법 약물들의 오남용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적지 않은 파장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장본인이 몇 차례에 걸쳐 약물을 다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처음 약투의 그 취지가 희미해지고 퇴색된 건 매우 아쉬운 바입니다. 자, 이 영상으로 해당 유튜버를 비난하려는 취지가 아니고요. 당시 약투를 통해 불법으로 제조되고 유통되는 여러 약물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에 대한 오남용을 통해 극심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자가 있다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장마비가 와 심장에 인공박동기까지 장착했다 고백한 출연자이죠. 그에게 심장마비까지 불러일으킨 이 위험천만한 약물, 바로 에페드린입니다. 그 출연자, 과연 그 이후로는 에페드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에페드린을 제가 23살 때부터 사용을 했고 최근까지도 좀 사용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23살부터 지금 27살까지 네네. 23살 때 사용을 해서 그때 이제 당시 심장마비가 왔었고요. 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강박증 때문에 중독 때문에 심장마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썼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끊었습니다. 끊은 지는 오래가 안 됐어요. 이번 연도 초에 제가 이제 안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지금 한 6개월 정도 안 쓰고 계신 건데 예를 들어 운동을 못 한다든지 뭐 집중을 못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 같은 게 없으신가요? 무기력증 같은 게? 그래도 지금은 좀 적응해서 괜찮은데 다 아실 거예요. 에페드린 쓰시는 분들 쓰다가 없으면은 운동할 때 진짜 수행 능력 자체가 틀리거든요. 네. 많이 쓸 때는 어느 정도까지 써보셨나요? 저도 심장마비 겪기 전에는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썼었는데 네. 심장마비 오고 난 직후에도 이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제가 한 10개 정도 또 최근에 이렇게 썼었고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10앰플을 한 번에 넣었다는 거죠? 네네. 어... 오고 나서도 제가 이제 그거를 용량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려가면서 10개까지? 썼던 거죠. 네. 이게 저도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은 네, 이게 용량을 안 올리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한 개, 두 개 올리다 보니까 네, 10앰플까지 쓰게 되더라고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응급실로 이동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없지만 응급실 이동해서 10일 정도 혼수 상태였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래 놓고도 제가 나중에 돼서 또 쓰기 시작했죠. 아, 그게 이제 올해 초까지? 네, 올해 초까지 썼습니다. 이게 진짜 한번 맛보면은 다들 이게 끊기가 힘든데 이제 아직 사용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아예 그냥 손을 안 대시면 좋겠거든요. 네. 약물 자체에 중독성이 있다기보다 이게 한번 쓰고 나서 운동을 해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한번 맞고 나면은 운동이 진짜 잘 되니까 또 네. 그걸로 버텨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존이 좀 생기면 진짜 그냥 평생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죽다 살아났는데도 다시 또 찾게 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살아난 분 말고 보통 한번 심장마비 왔을 때 그냥 죽은 빌더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네. 선택은 뭐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은 근데 다들 끊기 좀 힘드실 거예요. 에페드린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제 주변에는 좀 많습니다. 이 업계에 계속 어릴 때부터 일을 해왔다 보니까 주변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대회 뛰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좀 다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회 뛰는 사람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사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네, 좀 이제 대회를 뛰시는 분들이라면은 거의 다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트니스 대회장에 가면 화장실 쓰레기통에 에페드린 약품의 앰플들이 버려진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의 말 맞다나 바디빌더들과 피트니스 선수들 사이에서 매우 높은 사용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에페드린인데요. 사용의 주된 목적으로는 수행 능력의 향상과 특히 체지방 연소의 가속화가 있습니다. 대회 당일까지도 사용이 되는 이 에페드린은 과연 어떤 물질이기에 심장마비까지 겪은 사람마저 다시금 찾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약물을 사용하는 수많은 바디빌더나 피트니스 관련자들은 이 약물과 인체와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한 것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페드라 시니카라는 학명의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마황이라는 이름의 한약재로 쓰이기도 하죠.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한약 제품들의 성분에서 찾아보기 쉽습니다. 자,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이 식물에 함유된 주요 성분이 바로 에페드린인데요. 의약품으로서 에페드린은 알파 및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말을 잘 연념해둬야 해요. 에페드린이 투여되면 그 작용으로 여러 호르몬들이 방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홀로 정글을 거닐고 있을 때 저 멀리 앞에 굶주린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까딱하다가는 잡아먹힐 듯한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상황. 머릿속은 고도의 집중력과 이성을 발휘하여 어느 방향으로 도망을 쳐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더 안전할지를 신속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 생각들이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몸 역시 상호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동공이 확대돼 시야를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심박수는 급증하고 기도가 더 개방되는 등 호흡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근육은 더 많은 혈류와 산소를 공급받아 더 큰 힘과 속도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위급 상황 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인체에 내재된 긴급 반응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죠. 아까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이 잠깐 나왔는데요. 영화나 게임에서 한 번쯤 본 듯. 이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으시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 호르몬이 신장 위쪽에 위치한 작은 기관인 아드레날, 즉 부신에서 생성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지해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이것이 곧 부신에서의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다량 분비로 이어지는 시스템이기에 투쟁 도피 반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파민과 세로토닌 역시 이 반응에 일조하죠. 자, 상황을 옮겨볼게요. 체육관에서 누구보다 격렬하게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투쟁 도피 반응 상태입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에페드린이죠. 에페드린이 체내에 주입되면 투쟁 도피 반응과 흡사한 내분비계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내가 어떠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도파민은 경계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세로토닌은 뇌가 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자극하는데, 약물 주입으로 연출된 투쟁 도피 반응 모드는 위협적인 상황을 마주한 것이 아니기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의해 그저 기분이 좋으면서 아드레날린에 의해 육체는 흥분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뭘 할지 예상이 되죠? 미친 듯이 몸을 쓰는 거죠. 에페드린이 투여된 신체는 어떠한 운동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일단 더 넓어진 기관지로 산소의 유입량이 증가되니 무산소 운동의 수행 능력이 거짓말처럼 향상됩니다. 근수축의 정도도 전과 달라지니 운동할 맛도 더욱 나겠죠. 심박수와 열 발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지방 분해가 더 일찍, 더 오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말고도 몸을 만들려는 이들에게 에페드린이 더 매혹적일 수 있는 이유는 식욕마저 감소시킨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자, 더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우리의 식욕을 조절하는 곳을 크게 두 부위로 나눌 때 그것은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인데요. 우리 몸의 메인 센터인 머릿속 뇌가 멈추면 큰일이겠죠? 그리고 그 뇌의 주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지면 뇌는 이것을 감지해 포도당을 늘리게끔 섭식 중추를 자극하여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는 행위로 이어지고 혈당이 충분히 늘어나면 그때 포만 중추를 자극해 그만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에페드린이 투여되면 혈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포만 중추가 자극되기에 식욕은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며, 당, 즉 탄수화물을 덜 먹으니 자연히 몸속 체지방을 더 끌어쓰는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에페드린이 매혹적인 것이고, 에페드린으로 한번 몸을 만들어 본 사람들에게는 그 위력에 대한 뽕이 있으니 의존도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운동 수행 능력과 집중도의 향상, 강력한 다이어트 등 시트키와도 같은 체험에 매료돼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에페드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뭔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처음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죠. 내성이 생긴 것일까? 양을 조금씩 늘려봅니다. 그래도 어째 처음 그만큼의 강렬한 체험이 오질 않아요. 제가 아까 에페드린은 알파 및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라면서 잘 연념해둬야 한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수용체 반응에 의해 여러 작용들이 연출이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에페드린이라는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온 자체만으로 그 모든 효과들이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페드린 사용의 누적으로 인해 급격히 방출되는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은 결국 신경 말단에서 점점 고갈됩니다. 뛰어난 각성 효과, 수행 능력의 향상 등은 결국 이 호르몬들의 높은 방출로 경험됐던 것들인데, 바닥난 이 호르몬들이 다시 충분히 생산되기도 전에 에페드린으로 바로 뽑아쓰고 또 뽑았으니 강한 효과는 체험이 안 되면서 사용량만 늘리게 되고 심장에는 위험성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갈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두뇌의 활동에 관여되는 아세틸콜린 역시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CRF의 상향 조절, 즉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과도한 분비로 이어지며 전두엽 피질과 해마의 신경 독성을 높이고 행동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에페드린 사용이 늘어나 운동 후 극심한 두통, 기억력 장애, 만성적인 언어 능력 장애 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네,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니 뭔가 유사한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히로뽕 내지 필로폰이라 불리우는 메스암페타민. 네, 마약이죠. 실제로 한 논문에서는 에페드린을 메스암페타민의 전구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뉴스들 역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흔히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에는 필로폰 원료가 성분으로 들어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필로폰 원료인 슈도에페드림 염산염과 에페드림 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이 보면 볼수록 보통 위험한 물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바디빌딩과 피트니스의 목적 말고도 또 어딘가에서 이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에페드린은 과연 얼마나 필로폰과 밀접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 에페드린을 만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을 수소문하여 인터뷰하였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에페드린으로 실험도 해보았습니다. 자, 현재 에페드린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페드린을 얼만큼 사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 끝나서 한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사용합니다. 그 한 번이라고 사용한다라는 게 그 한 앰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총 2앰플을 사용하시는 거네요. 네, 이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에페드린이죠.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이거를 하루에 2개씩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거의 매일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갔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으면 평상시에 제가 되는 거죠. 좀 처지고 뭔가 쉽게 지치고. 이거를 안 맞고 일을 할 때와 이거를 맞고 일을 할 때 그 갭 차이가 큰가요? 갭 차이는 확실합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지금 많은 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에페드린을 사용했을 때 확실히 결과물이 더 좋고 제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실제로 승진도 더 빨리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썼을 때 안 썼을 때 차이가 분명합니다. 저는. 혹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대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 끝나면 제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에페드린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성과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중독성이 있는 거네요. 중독성 있다고 봐야겠죠? 아니 지금 중독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이게 흡사 마약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같다고 보진 않아요. 실제로 마약으로 등록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맘먹으면 언젠가는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태국이야말로 온갖 마약들이 넘쳐나기로 소문난 곳이죠. 특히 필로폰에 의한 강력 범죄나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라 태국 정부는 그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태국에서는 일반 약국에서도 필로폰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판매하는데 태국에 계신 바디알케미 구독자분께서 감사하게도 이 키트를 저에게 보내주셨고 이것으로 에페드린에 대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에페드린으로 필로폰을 만들 수도 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보내주셨어요. 이 필로폰을 검사할 수 있는 그 장치 키트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에페드린을 이 실험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양성이 떴어요. 필로폰 검사 키트에 양성이 떴으면은 필로폰으로 봐도 무방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 필로폰을 2방씩 맞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약 1년 전 국내 모 IFBB 프로 바디빌더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이 있기 1년 전 그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을 살다 나왔던 것을 감안하고 이 글의 정황과 대조해보자면 에페드린은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약물이 국내 수많은 피트니스 바디빌딩 대회의 참가자들 사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페드린은 천식이나 감기 등에 대한 의약품이지만 그 관리가 미흡하여 오남용의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잦았습니다. 식약처는 에페드린 구입에 있어 이상 사례 등을 마약 관리과 신고로 유도하는 등 분명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피트니스 대회장 화장실의 쓰레기통을 보자니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트니스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약물들, 건강도 해치고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쓸 사람은 어차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가장 씁쓸한 부분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라도 끝까지 만류하고 싶은 약물이 있다면 바로 이 에페드린입니다. 살을 빼고 집중도를 올려주는 등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물질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절대 함부로 컨트롤할 물질이 아닙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에페드린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분도 그 생각을 접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디알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